야, 너 이번 달 폼 좀 좋더라. 너 IQ가 혹시 한 4자리쯤 되니? 4자리쯤? 머리가 좀 크긴 큰데. 이자가? 근데 말이 없어. 이자가 너 아버지 누구셔? 아버지 불러봐. 아, 왜 우리 애기한테 이러세요? 이자가 어디 안 다쳤어? 실장님이 이자기 아버지 되세요? 네. 아, 얘가 얼마짜린데 이렇게 때리고 아, 그러세요?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쓰다듬고 이제 너무 기특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번 달 네. 좀 잘하긴 했죠, 얘가. 네, 이번 달 어떻게 키우셨길래 한번 학부모 입장에서 네. 그 어떻게 키웠는지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 네, 가져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자 초등학교 보내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재택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뭐 열심히 학습하고 있고요. 네. 1월에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 아무래도 자산 가격들이 좀 올라져서 그 영향을 받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괜히 쓰다듬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네, 그래도 항상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좀 많이 올랐죠. 뭐 보통 이제 지수들이 한 5, 6% 정도 올랐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이제 2월 초인데 뭐 2월 첫째 날, 둘째 날 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연초부터 하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지수가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뭐 한 2, 3% 정도 오르고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누적됐던 피로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아이작이 최근에 리밸런싱을 진행했더라고요. 리밸런싱 폭은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최근에 모멘텀을 반영해서 그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약간 주식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거니까 주식 비중을 확 늘리자라는 판단이 아닌 게 아직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증시가 오르면 그 해에는 무조건 수익률이 10%는 간다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걸 확정적으로 믿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항상 공식처럼 된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져볼까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근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뉴얼 이펙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월이 조금 다른 달에 비해서는 특별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이 보통 1년에 자금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자금의 집행이 시작되는 달이 1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1년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액션으로 옮기는 빈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다른 달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 1월에 올랐다고 해서 그 추세가 연중에 계속돼서 상승장으로 올해가 마감이 될 거냐라고 하는 판단은 좀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시장 환경도 매크로 환경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 랠리를 달려온 2020년 뭐 이런 시기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계속 시장에 풀려 나와서 그 자금들이 자산 가격을 쭉 올리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던 시기였다고 보면 지금은 여전히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게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우려가 너무 크다, 너무 지금까지 컸었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안도 정도지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남아있고 그리고 물가를 더 잡아야 되는 것은 이제 연준의 임무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의 랠리가 계속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는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2월 2일이었죠. 그 FOMC 회의가 열렸잖아요. 이후로 지수가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FOMC 결과 금리 인상이 25p 올라갔다고 이제 결정이 됐죠. 그 결정 자체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정 자체가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보다는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제 연준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들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의 지금 매크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봄으로써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니 어떻게 행동하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사실 굉장히 매파적이었잖아요. 우리는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물가 인상이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온 것 같다. 금리 인상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함으로써 이제 거의 끝이 왔구나. 그런 인식이 쫙 퍼지고 미국만이 아니라 이런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들에서도 이런 완화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환호했던
그런 결과로 이어졌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사실 약간 떨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사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시장에서 이제 그걸 좀 안 믿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다 보면은 더 이제 성장을 위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시장이 반응한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각각의 눈으로 각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제 투자를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핀트의 수익률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